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베란다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숨쉬고 있는 그 초록색 생명체가 사실은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인생의 가장 깊고 묵직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낮의 정성껏 심은 그 비싼 몬스테라 알보 모종이 안타깝게도 내일 아침이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고, 지난 주말 온종일 허리를 굽히며 둥가리한 희귀 관엽식물이 당신의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잎을 돌돌 말며 시위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좌절과 허탈함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또다시 세수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로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원 가꾸기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저 소박한 취미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육체적 노동과 감정적 에너지가 쉴 새 없이 소모되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어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여주려는 일도 아니며 누구와 치열하게 경쟁하여 승패를 겨루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고된 노동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해낸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넉넉하게 통장에 꽂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배양토를 사나르고 크기별로 그럴듯한 토분을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신기한 식물 영양제와 해충 퇴치제를 사들이며 아까운 통장 잔고를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조용하고도 완벽한 낭비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한번 그 축축한 흙을 두 손으로 만지는 일에 빠져든 사람은 좀처럼 그 깊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말 아침이 되면 일주일 내내 혹사당한 피곤한 몸이 뇌의 합리적인 휴식 명령을 거스르고 먼저 베란다와 마당을 향해 유령처럼 스르륵 이끌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강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흙을 만지는 행위 그 자체에는 현대 과학이 비로소 밝혀내기 시작한 놀라운 생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 속에 서식하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에라는 미생물이 인간의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마치 천연 항우울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흙을 만질 때 느끼는 그 묘한 평온함과 충만감은 단순한 감성적 착각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몸속에 각인된 대지와의 원초적인 교감이 화학적으로 발현되는 실제 않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맨발로 흙을 밟고 맨손으로 땅을 파며 수천 세대를 살아왔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의 신경계는 흙이라는 물질과 접촉할 때 안정감을 느끼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완벽하게 포장된 도시의 매끈한 표면 위에서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 잃어버린 대지의 감촉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은 바로 그 원초적인 갈증을 달래주는 도시인의 마지막 남은 오아시스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시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유리 액정을 한 번만 터치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소비하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달콤한 식료품이 내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경이롭고도 무서운 속도의 세상입니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조차 원래의 속도로 차분히 보는 것이 답답하여 재생 속도를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캄캄하고 축축한 흙 속에 파묻고 며칠 아니 몇 주를 그저 멍하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거의 시대착오적인 고문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화려한 영상은 2배속으로 무자비하게 넘겨보면서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들여다보아도 고작 1이 밀리미터쯤 자랐을까 말까 한 연두색 잎사귀 앞에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쪼그려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 화분 속 초록색 생명체는 속이 타들어가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결제 서류를 들고도 절대 서명해주지 않는 고약한 상사처럼 나를 지그시 쳐다보며 그저 얄밉도록 묵묵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착각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빠른 것이 곧 좋은 것이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무가치하다는 위험한 신화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어 생산성을 극대화하라는 자기계발서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시간의 낮잠마저 죄책감으로 물들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30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가차없이 스와이프 당하는 숏폼 영상의 세계에서 우리의 집중력은 금붕어보다도 짧아졌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진지한 학술 논문에서 인용될 정도입니다. 그런 시대의 흙을 만지며 기다리라니 씨앗을 심고 몇 주를 참으라니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효율성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반시대적이고 혁명적인 저항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속에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가 촉촉하게 내린 다음 날 아침이면 아직 세수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로 화분의 흙 상태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양 들여다봅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열면 후하고 밀려 들어오는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적시는데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된 헌책방에서 낡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길 때 스치는 눅눅한 종이 냄새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던 마음을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여기서 그 낭만적인 비 냄새의 정체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냄새는 토양에 사는 박테리아인 스트레프마이세스가 생명활동을 다하고 죽을 때 내뿜는 주오스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냄새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미생물의 채취를 맡으며 살아 숨쉬는 대지의 낭만을 예찬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듯 자연은 죽음과 생명을 그리고 절망과 희망을 언제나 한데 뒤섞어 놓습니다. 뭉툭한 손가락 끝으로 흙의 표면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 질감을 가늠해보고 낡은 분무기에 손잡이를 힘주어 당길 때 공기 중으로 하얗게 흩어지는 미세한 물 한 개가 손등과 뺨에 차갑게 내려앉는 감촉을 그저 고요히 음미합니다. 참으로 느리고 무거운 시간입니다. 어린 모종을 조심스럽게 새 화분에 옮겨 심었다고 해서 며칠 만에 마법처럼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일은 현실의 척박한 정원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챙겨주고 햇빛이 떨어지는 각도를 예민하게 살피며 밤바람이 너무 거세지 않은지 전전긍긍 돌아보아도 식물은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선처럼 다이나믹하게 반응하며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식물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우아하고 장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잎사귀를 더 튼튼하게 뻗어 올린다는 낭만적인 속설을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것은 식물이 고상한 예술적 취향을 내면에 간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음파, 진동이 식물 잎사귀 표면의 미세한 기공을 열게 하여 세포의 호흡과 수분 흡수 작용을 기계적으로 촉진시키는 아주 건조하고 생물학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그들은 그저 철저히 자연의 무심한 물리적 법칙에 따라 고요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식물의 그 압도적인 무심함 앞에서 철저한 인내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한 기다림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기쁨은 존재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올라온 가느다란 줄기 부풀어 올라 당장이라도 터질 듯 말 듯한 붉은 꽃봉오리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깊고 캄캄한 흙 속에서 투명하고 하얀 잔뿌리가 조용히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살기 위해 물길을 찾고 있을 것 같은 그 은밀하고도 치열한 기척 정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작고 조용한 찰나의 변화를 감지하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게 따뜻해지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느린 기다림이 단순히 식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같은 학계에서 주로 심도 있게 논의되는 개념 중에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안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의 증상을 입력하고 가장 먼저 뜨는 무시무시한 질병명을 보며 패닉에 빠지는 것도
주식 차트가 조금만 하락해도 겁에 질려 전량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도, 연인의 답장이 30분만 늦어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풀4K 화질로 상영하는 것도 모두 이 종결 욕구가 만들어낸 조급함의 산물입니다. 정원을 돌보는 일은 바로 그 얄팍한 욕구의 정면으로 맞서 당장의 결과가 지연되는 막막한 시간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고 묵묵히 감내하는 고도의 심리적 훈련을 베란다의 작은 토분 앞에서 매일매일 몸소 실천하는 구도자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무쇠로 만든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뜨거운 장작불을 떼다가 불을 빼고 충분히 뜸을 들이는 답답한 인고에 시간이 없으면 결국 겉은 시커멓게 타고 속은 딱딱한 설익은 밥을 억지로 씹게 된다는 조상들의 오래된 삶의 지혜처럼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귀하고 단단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는 법입니다. 곁을 내어주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도 그렇고 철없이 속을 썩이던 자식이 어느 결에 모진 세상을 알아가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타인과 우연히 만나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평생 서로의 모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가는 기나긴 이해의 시간도 모두 그렇습니다. 좋은 와인이 참나무 통 속에서 수년의 어둠을 견뎌야 비로소 깊은 풍미를 얻듯 좋은 치즈가 서늘한 동굴에서 곰팡이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그 복잡하고 풍성한 맛의 층위를 완성하듯 급하게 서두르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깊이의 세계가 이 우주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참고 비바람을 견뎌낸 뒤에야 겨우 한 뼘쯤 조심스레 자라나는 것들이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청춘에 피가 뜨겁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오로지 눈부신 결과만이 내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이자 명확한 정답처럼 보입니다. 남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여주는 번듯하고 높은 자리 통장 잔고의 숫자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눈에 보이는 성과 다급한 질문을 던지면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 곧바로 튀어나오는 명쾌한 대답들이 내 존재의 묵직한 가치를 입증해주는 것처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 게임 컨트롤러의 버튼을 꾹 누르면 지루한 대화창을 건너뛰고 곧바로 다음 화려한 스테이지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비디오 게임처럼 내 인생마저 그렇게 숨가쁘게 스피드런하려는 맹목적인 시도는 어쩌면 젊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리석은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해 두 해 쌓이고 거울 속 이마의 주름이 깊게 패일수록 우리는 뼛속 깊이 사무치게 알게 됩니다. 오직 화려하게 만개한 꽃송이라는 결과만을 쫓으며 숨을 헐떡이는 사람은 삶의 작은 흔들림 앞에서도 쉽게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말라 지쳐버리지만 아직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은 막막하고 거친 흙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 지난 과정 안에서 기쁨의 씨앗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월의 거센 풍파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한 도공은 찻잔을 빚은 뒤 일부러 가마의 온도를 불규칙하게 조절하여 표면에 예측할 수 없는 균열과 얼룩이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 완벽하지 않은 빗나감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아름다움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인생은 매끈하지만 깊이가 없고 예측 불가능한 균열과 상처를 품은 인생은 비록 울퉁불퉁하지만 그 표면에 세월이 빚어낸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원을 매일 가꾸는 사람은 식물의 잎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돋아난다고 해서 신경질을 내며 뿌리째 흙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맑은 물을 조용히 내어주고 오늘 내 눈에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다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그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진득한 태도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거친 방식마저 한없이 부드럽게 빚어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가 내 깊은 속마음을 당장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원망하지 않으며 아직 온전히 피지 않았을 뿐이지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너그럽고 따뜻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도 기꺼이 허락하게 됩니다. 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그 짧고 찬란한 며칠의 순간만이 식물의 전체 인생이 아닙니다. 꽃이 피기 전 어둠으로부터 차가운 땅을 뚫고 차가운 빗물을 힘겹게 머으며
뿌리를 밀어 올리는 그 길고 외롭고 적막한 기다림의 시간도 이미 삶의 눈부시고 찬란한 한 부분입니다. 대나무가 땅속에서 5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땅 위로 올라와 단 6주 만에 30m 높이까지 치솟는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5년의 시간 동안 대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땅 속에서 사방으로 뿌리를 뻗으며 언젠가 반드시 올 도약의 순간을 위해 기초를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그토록 빨리 얻으려 밤잠을 설치며 숨을 헐떡이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너무 서둘러 요구하며 스스로를 잔인하게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정원에서도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 깊은 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고 있으니까요. 정원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가꾸어 본 사람이라면 이 초록색 세계가 오직 인간의 갸륵한 정성만으로는 결코 굴러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인터넷을 뒤져 알맞은 주기로 물을 주고 최상급 펄라이트와 마사토를 정성껏 섞어 흙의 배수를 고르게 맞추고 베란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화분을 상전처럼 모셔둔다 한들 식물의 운명은 내 통제 밖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해는 물만 대충 주어도 정글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다가 어느 해는 온갖 정성을 다해도 시름시름 힘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세상의 모든 햇빛은 나의 간절한 스케줄이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빗줄기 역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필요한 만큼만 적셔주고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거친 비바람은 때로 너무 세차게 불어닥쳐 여린 줄기를 가차없이 꺾어놓고 여름날의 길고 지루한 장마는 화분 속 흙을 썩게 만들며 숨막히는 열대야에 더위는갓 피어난 어린 잎을 속절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베란다로 나가보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불청객 벌레가 내가 가장 아끼는 잎사귀에 구멍을 숭숭 내며 만찬을 즐기고 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빳빳하고 싱싱하던 줄기가 아무런 까닭도 없이 푹 고개를 숙인 채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짝 말라 누렇게 변해버린 잎사귀 하나를 손끝으로 살짝 쥐어보면 마치 아주 오래된 양피지 조각처럼 바스락거리는 건조한 감촉과 함께 미세한 가루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부서져 내립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해집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고 비싼 영양제를 쏟아부은 얄팍한 지갑이 아까워 속이 상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흔히 거론하는 이른바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실제보다 상황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완벽하게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인지적 편향에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의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꼬박꼬박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철저한 전략을 몇 년째 실천하고 있어도 다음 날 아침이면 나의 훌륭한 수학적 계산 따위는 가볍게 비웃으며 미친 듯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시장의 차트를 마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과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내 안간힘만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씁쓸한 사실을 우리는 정원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 매일같이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린 하늘을 향해 왜 해를 보여주지 않느냐고 고소장을 내밀 수도 없고 내 화분을 망쳐버린 강력한 태풍에게 악성 리뷰를 남기며 화풀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농경사회를 살았던 우리 옛 어른들은 하늘에 비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내리며 바람은 성인의 덕을 보고 비껴 불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지혜를 입버릇처럼 되뇌었습니다. 뜻밖의 만남도 갑작스러운 이별도 몸이 늙어가는 것도 병마가 찾아오는 것도 결코 사람이 쇼핑카트에 담든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원하지 않는 꾸준일이 도둑처럼 찾아오고 아무리 겹겹이 대비하고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혹독한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정원 가꾸기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정원을 오래 가꿔 온 사람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원망하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때를 쓰지 않습니다. 올해는 비가 너무 적게 왔구나.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가혹하게 뜨거웠구나.
이쪽 자리는 햇빛이 턱없이 부족했네 하며 그저 담담히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혹한 현실 한가운데 서서도 오늘 당장 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잎사귀는 과감하게 떼어내주고 곰팡이가 핀 흙은 새 흙으로 갈아엎어주며 화분의 위치를 조금 덜 가혹한 곳으로 조용히 옮겨줍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끝까지 정성을 다해 살려내고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할 것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고 조용히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2000년 전부터 설파해온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고통받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에 집중하라는 이 고대의 지혜를 정원사들은 학술 서적이 아닌 흙과 물과 햇빛을 통해 매일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을 거리 곳곳에서 무더기로 마주하게 됩니다. 몸의 관절은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주지 않고 품 안의 자식은 어느새 훌쩍 커버려 내 마음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며 세상의 속도는 내가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방식을 잔인하게 뒤로한 채 저만치 빠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탓하기만 한다면 흙 속의 뿌리보다도 내 마음이 먼저 시커멓게 타들어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해에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피어나는 독한 꽃이 있고 병들어 흉해진 가지를 가위로 아프게 잘라낸 바로 그 상처 부위에서 비로소 투명한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어의 금숙이라는 뜻의 킨츠기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에 금을 메울 때 일부러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음새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는 깨짐과 수리의 흔적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의 역사를 기꺼이 드러내어 더 아름답고 깊은 이야기를 품은 존재로 승화시키는 철학입니다. 정원에서 병충해와 싸우며 상처 입은 줄기를 치료하고 거의 죽어가던 식물을 되살려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킨츠기의 정신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불평하고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그 척박한 조건 안에서도 다시 살아갈 길을 찾고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성숙한 어른의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드는 대신 오늘 내게 허락된 한 줌의 햇빛과 한 컵의 물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작은 평온을 찾아내는 법 그것이 바로 무심한 식물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시크하고도 다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정원을 진심으로 아끼고 가꾸는 분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흥미롭고도 기묘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인색하던 분들도 이상하게 식물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얼굴빛이 환하게 달라지면서 수다쟁이가 됩니다. 베란다 구석에 놓인 5,000원짜리 다육이 하나를 묘사하는데 그 안에는 마치 10년지기 중마고의 서사시를 읊은 듯한 진득한 정과 애틋함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봄의 초입에 처음으로 맺힌 장미 꽃망울을 보며 가슴이 벅찼던 기억을 늘어놓거나 지난 겨울 지독한 한파의 잎이 다 떨어져 거의 죽은 줄만 알았던 화분에서 기적적으로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을 때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는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이것은 흡사 험난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한편의 장엄한 휴먼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합니다. 잡초인 줄 알고 무심코 뽑아버리려다 며칠 뒤 아주 작고 앙증맞은 노란 꽃을 피운 것을 보고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성인의 반열에 오른 듯한 자비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끼는 이 초록색 친구들은 사람처럼 입이 달려있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수분이 말라붙어 목이 타들어간다고.
목청껏 소리쳐 부르지도 않고 화분이 꽉 차서 숨이 막히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최근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나 담배 식물 같은 녀석들은 수분이 극도로 부족하거나 줄기가 꺾이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사람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초음파 대역에서 마치 뽁뽁이를 터뜨리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한 시간에 수십 번씩 질러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성능 초음파 마이크를 귀에 달고 살지 않는 이상 그들의 애끓는 비명을 도무지 들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잎사귀의 끝을 아주 조금 늘어뜨리거나 흙의 표면을 미세하게 바싹 말리거나 잎맥에 짙은 초록빛을 미묘하게 누런빛으로 퇴색시키는 것뿐입니다. 그토록 작고 희미하며 무음으로 송출되는 구조 신호를 기민하게 알아채려면 화분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마음결이 거칠거나 산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처럼 미세한 변화를 결코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미세하게 말려 들어간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지금 몹시 지치고 힘들구나 하고 자신의 일처럼 마음을 씁니다. 심리학자들이 타인의 미세한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구성해내는 과정을 가리켜 비언어적 감정전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정원을 가꾸는 이들은 매일 아침 베란다의 작은 토분 앞에서 이 고도의 심리적 훈련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말없는 식물의 희미한 표정을 읽어내는 훈련이 된 사람은 다정하고 예리한 시선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배우자의 한숨 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정도 낮게 깔려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겉으로는 입꼬리를 올리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 오랜 친구의 눈동자 깊은 곳에 짙게 깔린 피로감을 읽어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자식이 밥 숟가락을 뜨며 다 괜찮다고 회사 일도 할만하다고 씩씩하게 말해도 그 어깨에 내려앉은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와 환 속마음을 말없이 헤아립니다.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어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무슨 일이 있냐고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며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보다 나의 미세한 변화를 조용히 알아봐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100배는 더 고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다그치듯 묻는 날카로운 말보다 그저 끓인 물을 식혀서 온기가 도는 찻잔을 말없이 슬며시 건네는 그 무심하고도 따뜻한 손길이 얼어붙은 마음을 훨씬 더 깊이 녹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인간다움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삶에 스며든 작은 슬픔과 상처 역시 함부로 가위질하거나 섣불리 재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잔뜩 골아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굳이 잠긴 문고리를 흔들며 추궁하는 대신 그저 문 앞에 자식이 좋아하는 과일 접시를 소리 없이 놓아두고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원은 우리에게 그런 맑고 깊은 눈을 길러주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대형 사건에만 쏠려있던 우리의 번잡한 시선을 아주 낮고 고요한 곳으로 끌어내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길가에 잡초 속에도 치열하게 약동하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숭고한 사실을 속삭이듯 가르쳐줍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의 아주 작은 변화를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무참히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내 곁에 공기처럼 존재한다는 당연한 이유로, 늘 버릇처럼 괜찮다고 말한다는 허울 좋은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라 들어가고 있는 시든 잎사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원에 물을 주며 흙을 만지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지는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다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이유가 있고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꽃송이 하나가 척박한 세상을 향해 얼굴을 내밀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의 마음도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식물 앞에서 쪼그려 앉아 배운 그 조심스럽고 애틋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구분 등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어루만집니다. 정원 가꾸기라는 것은 그 숨겨진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철저하게 고립된 지독히도 고독하고 적막한 1인 무대와 같습니다. 베란다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흙을 부드럽게 고르고 물을 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정말 대단해. 지금 당신의 물조리개 기울기 각도가 예술적으로 완벽해라고 수선스럽게 박수를 쳐주며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챌린지, 영상들처럼 가슴을 울리는 흥겨운 배경음악이 깔려주는 일도 만무하고 수만 명의 익명 시청자들이 화면 너머에서 실시간으로 환호하며 하트를 쏘아 올려주는 자극적인 도파민의 축제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낡고 끝이 뭉툭해진 모종삽으로 차가운 흙을 이리저리 파헤치고 생기를 잃고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를 하나둘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화분 밑구멍으로 검은 흙물이 쪼르륵 소리를 내며 흘러나올 때까지 한참을 멍하니 서서 바라보는 것 보기에는 참으로 심심하고 단조롭기 짝이 없는 노동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런 극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평온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로 거대한 폭풍이 일고 수많은 감정의 미세한 파편들이 부딪히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소리 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팍팍한 일상에 치여 억지로 무의식 밑바닥에 덮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어제 직장 동료가 휴게실에서 무심코 툭 던졌던 날카롭고 서늘한 말 한마디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쑥 떠올라 가슴을 콕콕 찌르고 아주 오래전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건네지 못한 채 어색하고 불편하게 멀어져 버린 옛 친구의 씁쓸한 얼굴이 아스라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차마 어른의 체면 때문에 내색하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꾹 삼켜야 했던 서운하고 야속한 감정들도 수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가까운 배우자에게 끝내 다 털어놓지 못한 채 가슴 한구석에 묶어둔 허한 속마음도 축축한 흙처럼 조용히 안쪽으로 스며들어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형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워 액정이 얼굴로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고 듣고 시청하며 뇌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지독하게 혹사시킵니다. 집안이 단 10분만 적막해져도 갑자기 드넓은 우주에 혼자 뚝 떨어져 나간 것만 같은 정체불명의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여 굳이 시선을 주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억지로 백색 소음 삼아 크게 틀어놓거나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영양가라곤 하나도 없는 슈폼 영상을 기계적으로 무한 재생시켜 놓고 나서야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는 아마도 조용하고 텅 빈 시간 속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쳐드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단둘이 좁은 방 안에서 대면하는 것을 우리가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흠집 많고 초라한 우리 자신의 진짜 민낯을 거울로 똑바로 마주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온갖 자극적인 소음들로 삶의 아까운 여백을 빽빽하고 숨막히게 채워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로운 마법 같은 일이 베란다 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포근한 흙을 두 손으로 조물락거리며 말없는 식물 곁에 쪼그려 앉아있으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생각의 파편들이 마치 탁한 흙탕물이 바닥으로 얌전히 가라앉듯 조금씩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일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억지로 정답을 찾아내려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원인 모를 답답함이 정원을 돌보기 전보다 훨씬 무뎌지고 부드러워진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꽤나 기발하고도 의외인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한밤중에 홀로 화분 분갈이를 하며 완벽하고 처절한 고독에 깊이 빠져 있다고 느끼며
감상에 젖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엄밀히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단 1초도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모종삽으로 무심코 푹 떠낸 그 윤기 나는 한 줌의 흙 속에는 무려 현재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80억 인구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이 꼬물거리며 각자의 치열한 생존 게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 외롭다고 가슴을 치며 몸서리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십억 마리의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과 베란다에서 아주 성대하고 북적거리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로부터 긴 세월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삶의 지혜를 터득한 옛 어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맹자나 대학 같은 고전에서 깊이 다루어지는 신독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십니까? 홀로 있는 그 고독하고 은밀한 시간에도 결코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엄격히 살피고 흩어짐 없이 바르게 한다는 옛 선인들의 깊고 선한 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남들의 소란스러운 시선과 간섭에서 철저히 벗어나 오롯이 혼자만의 깊은 우물 속으로 침잠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고립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인생의 가을로 접어드는 노년의 문턱을 넘어설 무렵 그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혼자 남겨진 텅 빈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품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주름진 얼굴에 새겨지는 품위의 깊이와 빛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상황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말 내내 제잘거리며 집안을 어질러 놓던 자식과 손주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면 설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간 온기에 남겨진 거실의 찬 공기가 뼈마디가 시리도록 쓸쓸하게 느껴져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정원을 오랜 시간 깊이 사랑하고 손톱 밑에 낀 까만 흙에 감촉을 아는 사람은 그 텅 빈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하고 다루는 솜씨가 남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로움을 억지로 바깥으로 밀어내려 하거나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약속을 잡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방울이 맺힌 낡은 분무기를 조용히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가 토분이 뿜어내는 특유의 비릿하고도 달콤한 흙냄새를 폐부 깊숙이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한낮의 햇빛을 가득 머금고 반짝이는 두툼한 잎사귀의 오묘한 초록빛 그라데이션을 시각적으로 음미하고 바삭 마른 흙의 표면 위로 시원한 물방울이 스며들며 내는 타닥타닥하는 작은 파열음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교향곡처럼 두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식물 곁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머무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말없는 화초를 돌보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깊고 널쩍한 자의식의 우주를 유유히 유영하며 그동안 세상살이에 치여 잃어버렸던 진짜 자기 자신과 무척이나 긴밀하고 농밀한 재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반환점을 훌쩍 넘긴 이들이 비로소 선명하게 알게 되는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살을 부대끼며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게 어울려 있다고 해서 그 지독한 외로움의 깊은 늪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원 지하철의 빽빽한 군중 속에서도 깊은 고독을 느끼듯 진짜로 내 삶이 덜 외롭고 덜 서글프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위로가 아니라 묵묵히 나를 견뎌온 내 마음 자신과 먼저 깊이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야만 합니다. 정원은 바로 그 숭고하고도 지독하게 외로운 화해의 작업을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과묵한 매개체입니다. 식물은 절대로 나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섣부르고 얄팍한 인생 조언을 건방지게 건네지도 않지만 그 압도적이고 묵직한 고요함을 통해 사람의 번잡한 시선을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 가장 깊고 서늘한 심연으로 부드럽게 되돌려놓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끙끙대며 가슴 속에만 무겁게 품고 있던 걱정거리들을 안고
이따가 무심히 화분에 흙을 파뒤집고 물을 주는 짧은 1시간 남짓 동안 묘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마법 같은 경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어 아이처럼 펑펑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내가 짊어진 어른이라는 알량하고 무거운 자존심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던 어느 지독히 우울한 날 베란다 가장 구석진 곳에 방치해 두었던 이름 모를 화분에서 남몰래 피어난 새끼 손톱만 한 연분홍 들꽃 하나가 마치 수고했다고 나를 향해 가만히 웃어주는 것 같아 이상하리만치 크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기적 같은 순간이 흙을 만지는 여러분에게도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정원을 평생토록 갖고 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과 고독을 전혀 타지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혼자만의 캄캄하고 쓸쓸한 시간 속에서도 무심한 흙을 쓰다듬고 식물과 호흡을 맞추며 기어이 무너지려는 자신을 다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굳건히 중심을 잡아내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낸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정원을 돌보며 늙어간 그들의 깊은 눈빛과 조용한 입가에 번지는 미소에는 그저 팍팍한 삶의 고단함이나 허무한 쓸쓸함만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인생의 그 혹독하고 매운 외로움의 겨울을 오롯이 혼자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자만이 발산할 수 있는 깊고 묵직한 형언할 수 없는 고유한 내면의 향기가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그 속내를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어리석을 만큼 일방적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짝사랑의 무한 반복입니다. 일은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무거운 물뿌리개를 수십 번 퍼나르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의 유기농 퇴비를 맨손으로 주물러 흙에 덮어주고 혹시나 강렬한 직사광선에 연약한 잎이 타들어갈까 혹은 한겨울에 매서운 외풍에 꽁꽁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며 돌덩이처럼 무거운 대형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는 고된 육체노동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초록색 룸메이트들은 참으로 뻔뻔하고 태평하기 그지없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얹혀 살면서 달마다 생활비나 월세를 한 푼 보태는 법도 없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대규모 분갈이 작업이 끝난 후에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시원한 음료 한 잔을 타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현대 사회심리학의 학술적 공론장에서 인간과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 양식을 분석할 때 흔히 등장하는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올 보상을 은연중에 계산하고 기대하며 타인에게 겉보기에만 이타적인 친절을 베푸는 고도의 생존 전략이라는 꽤나 냉소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낡은 토분 앞에서는 이 거창하고 이성적인 전제가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식물은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달콤한 보상이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심을 채워줄 칭찬의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진짜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본디 이토록 시끄러운 변명이나 생색이 없고 뭉툭하고 투박한 법입니다. 부모가 평생 뼈를 깎아 자식을 키워낼 때 따뜻한 밥을 숟가락에 담아 입에 넣어 줄 때마다 훗날 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속으로 계산하며 그 험난한 고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내 청춘을 갉아먹으며 늙어가는 배우자의 구분 등을 말없이 쓸어내리고 쑤시는 다리를 주물러주는 잔잔한 일상 역시 대단한 표창장이나 눈물겨운 보답을 바라고 억지로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이 서운하고 때로는 내가 이토록 맹목적으로 쏟아부은 시간과 애달픈 정성이 그저 허공의 먼지로 흩어지는 것만 같아 가슴을 치며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차마 맞잡은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을 끝내 차갑게 뿌리치지 못하는 미련하고도 깊고 깊은 마음의 관성정원을 평생토록 사랑한 사람은 축축한 흙을 매일 어루만지며 그 가없는 헌신과 순수한 희생에 진짜 묵직한 무게를 머리가 아닌 온몸의 감각으로 고스란히 터득하게 됩니다. 정원을 오랜 세월 묵묵히 돌보다 보면 눈부시고 찬란하게 피어나는 탄생의 경이로움만을 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만큼이나 빈번하게 참담한 소멸과 이별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베란다에서 가장 화사하게 웃고 있던 꽃이 오늘 아침에는 원인도 모르게 맥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껏 최고급 배합토를 황금 비율로 섞어 모셔둔 희귀 관엽식물은 마치 특급 호텔의 룸서비스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아주 오만하고 드라마틱하게 잎을 돌돌 말며 전면 파업을 선언하다가 끝내 바스락거리는 미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가을이 깊어지면 정원의 나무들이 잎을 붉게 물들이며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뜨리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식물의 생명이 소멸하는 가을의 죽음이라고 감상해졌지만 식물학적으로 이는 나무가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건조함으로부터 자신의 본체를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 잎과 가지 사이에 스스로 떨켜층이라는 단단한 차단벽을 형성하여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을 냉혹하리만치 끊어버리는 아주 주도적이고 치밀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눈에 그저 슬프고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는 현상조차도 사실 자연이 거대한 시간표 안에서는 더 깊고 단단한 생명을 무사히 다음 계절로 이어가기 위한 처절하고 위대한 순환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내 두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쳐도 기어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인연이 있고 내 모든 눈물과 정성을 쏟아부어도 결에 따라 조용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픈 때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축축한 흙에서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소멸과 생명의 서사는 결코 그 상실과 절망의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오래전 청나라 시대의 사상가 공자진은 떨어진 붉은 꽃잎은 무정한 것이 아니요 흙의 봄걸음이 되어 다시 꽃을 길러낸다라는 깊은 지혜의 통찰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긴 겨울 내내 차가운 눈소리를 맞으며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완전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볼품없는 나뭇가지 끝에서 어느 날 훈풍이 불어오면 마치 죽음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찬란한 연두색 새순이 마법처럼 톡 터져 나오는 기적을 우리는 직접 목격합니다. 끝이라 여겼던 그 비극적인 자리에서 또 다른 눈부시고 찬란한 계절이 조용하고 묵직하게 막을 올립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밤잠을 설치며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젊음 특유의 그 눈부신 탄력과 오만함은 속절없이 사그라지고 곁에서 숨쉬며 온기를 나누던 사람들의 빈자리는 달력의 숫자가 넘어갈 때마다 하나둘 서늘하게 늘어가며 종국에는 내 이름 석자마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지워질 거라는 원초적이고 거대한 공포가 밤의 고요한 정적을 타고 심장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베란다에 놓인 그 조용하고 낡은 정원은 아주 낮고 눅눅한 흙의 목소리로 당신에게 가만히 속삭일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아름답던 꽃잎이 힘없이 지는 것은 결코 초라한 실패나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유기체는 찬란하게 피어나 세상을 홀렸다가 잠시 무심하게 멈춰서 비바람을 견디고 결국 제게 허락된 때가 되면 한치의 미련도 없이 다시 원래 자신이 태어났던 그 축축하고 서늘한 흙으로 겸허히 돌아가 다음 생명으로 무한히 이어지는 우주의 거대한 숨결.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늙어감이라는 것은 그저 수분이 빠져 바스락거리는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비참한 과정이 아닙니다. 비록 겉모습의 화려함은 바랬을지라도 지난 철없던 젊은 시절의 얕고 가벼운 향기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발산할 수 있는 그 건조하고도 깊숙한 마치 오래 숙성된 묵직한 포도주 같은 고유의 품격 있는 향기를 뿜어내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삶의 눈부심과 죽음의 어두움이 결코 서로 등을 돌린 채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멀고 낯선 원수가 아니라 결국 같은 화분의 축축한 흙 속에 아주 다정하고 평온하게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오래된 버디라는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 경이로운 순간 쉼없이 요동치던 우리 마음 속에는 비로소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하고도 묵직한 평온의 안식처가 마련됩니다. 이제 길고도 고단했던 정원에서의 하루를 아주 천천히 갈무리할 고요한 시간입니다.
유리창 너머 무겁고 짙게 깔려오는 푸른 어둠이 낮 동안 날카롭게 빛나며 흔들리던 나뭇잎의 복잡한 윤곽들을 지우개로 문지르듯 아주 다정하고 흐릿하게 지워냅니다. 한낮의 햇살을 가득 머금고 뜨겁게 달아올라 헉헉대던 거친 흙은 이제 서늘하고 부드러운 밤 공기를 푹신한 이불 삼아 턱끝까지 끌어덮으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하고 아득한 자기만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걸어오며 지나쳐야만 했던 그 수많은 삶의 모진 계절들 속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던 그 막막하고 숱한 기다림의 밤들,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세상의 야속함에 남몰래 볼을 적시며 삼켜냈던 뜨거운 눈물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생색도 없이 타인에게 한없이 내어주었던 그 쓸쓸하고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들이 결코 허공의 먼지처럼 의미 없이 흩어진 헛된 순간들이 아니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밤 이 낡은 베란다의 작은 토분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흙의 위로가 하루 종일 팽팽하게 긴장했던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굳은 뒷목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눈을 가만히 감고 아주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촉촉하게 비에 젖은 특유의 흙냄새와 풀잎의 자양이 허파를 지나 여러분 마음속 가장 외롭고 어두운 방까지 아주 천천히 스며들며 단단하게 엉킨 근심의 매듭들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무장해제시킵니다. 이제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짓누르는 걱정거리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어제의 미련스럽고 뼈 아픈 후회들도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은 저 깊은 화분 바닥에 보이지 않는 뿌리 곁에 조용하고 안전하게 묻어두십시오. 그저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듯 아주 규칙적이고 느릿하게 오르내리는 당신 자신의 편안한 숨소리에만 온전히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사연들이 잠시 멈추고 본래의 제자리로 평온하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고요한 밤의 짙은 정적 속으로 팽팽했던 당신의 의식을 아주 천천히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눈을 감고 있는 이 캄캄하고 적막한 시간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깊고 단단하게 내일의 찬란한 싹을 틔워낼 준비를 묵묵히 마쳤으니까요. 당신의 삶이라는 그 눈부시고 아름다운 정원 위로 내려앉은 이 조용하고 거룩한 밤의 온전한 휴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